트레이더님은 네. 매매를 하기 전에 돈이 없었을 때랑 지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차이가 많이 예. 나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언제 가장 살만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사소한 건데요. 배달 음식 시킬 때 가격을 안 본다거나 또는 어떤 거를 뭐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뭐 아니면 사랑하는 와이프나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비싼 거를 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효도와 내가 생각했던 가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줄 수 있을 때 너무 큰 돈은 저도 부담스럽지만 그 안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해주기 위해서 몇 달을 돈을 모아서 해주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특히 좀 느끼는데 예전에 비하면 가장 최근에 많이 느꼈던 거는 장어덮밥 하나에 55,000원이었거든요. 배달로. 그거를 그렇게 거리낌 없이 시키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많이 여유로워졌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드가 양전을 하고 나서 그냥 네네. 수익이죠. 네네. 수익으로 바뀌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솔직히 말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포모 없는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빠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심적인 여유가 없는 건 당연하지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매달려서 좋은 타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동 매매와는 좀 다른 결이지만 제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투자를 하려고 차트를 보고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해야만 좋은 타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타점이 새벽 3시에 나왔는데 새벽 3시는 대부분이 잔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시간도 할애해 가면서 좋은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서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돈보다 시간이라는 말을 좀 깨달은 것 같아서 지금은 최대한 가족과 함께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부모님께 안부 드리고 이러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민이라는 게 없어 보이시긴 하는데 돈을 벌고 나서도 지금 새로운 고민이 생기셨는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 투자라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안에서의 말씀이세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가족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뭐 제가 개인사가 있어서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건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투자 안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런 공포는 있어요. 제가 한번 시드를 다 잃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투자인가? 그리고 언제 시장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이 수익이 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을 벌고 나면 주변 인간관계가 변화한다고. 혹시 트레이더님도 주변 관계가 좀 변하셨나요? 진짜 사실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면 조심스럽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엔 차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 좋은 차를 타고 갑자기 좋은 옷을 입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그들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제 주변에는 그래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이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대기업을 다니고 착실하게 하는 게. 그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저는 네. 좀 더 빠른 속도로 부를 좀 더 쌓았기 때문에 그걸로 파생돼서 잃는 인간관계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아무렇지 않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뭐 만나면 돈 얘기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인간관계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 저 역시도 자만했던 게 처음에 돈을 벌었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자랑 아닌 좀 턱이 많이 올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입에 달고 다니면서 했던 말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 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없었던 때 기억해라고. 겸손하라고." 그때 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는 사치하지 않고 조심히 겸손하게 돈 벌어도 벌었다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만 이 옷을 입은 거고요. 이거 제가 산 게 아니라 와이프가 선물로 사준 겁니다. 그죠? 원래 평소에 나이키 입고 다니시니까. 예, 진짜 그렇게 입고 다니죠. 평소에는 제 차가 2대인데 평소엔 모닝 끌고 다닙니다. 아시죠? 저 아, 저는 모닝 알고 끌고 있죠. 다니는 거? 예, 저는 모닝 끌고 다녀요. 모닝 너무 좋아요. 주차하기 편합니다. 그럼 초보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초보자들이 선물은 생각보다 심리 싸움이거든요. 대부분 멘탈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표는 필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기계적으로 판단해 주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 판단해 주는 타점 안에서 내가 골라서 잡을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지표를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심리 싸움에서 절대 지시면 안 되니까요. 트레이더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선물을 하면 인생이 망한다고. 뭐 열의 아홉은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트레이더님은 선물을 하셨는데도 굉장히 잘 풀렸잖아요. 네.
선물을 함으로써 인생이 망하는 케이스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열에 9이었거든요. 9에서 하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열에 9이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한 번만 더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걸 말하는 순간 이미 위험은 시작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이 봤을 때 네. 이 사람은 선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선물하면 안 되냐면요. 빚이 있는 사람, 또는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운 사람, 또는 체계 없이 감으로 매매하는 사람. 이거 미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차트 이거 보는 거 미적 감각 쌓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석에 의해서 들어가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냉정한 판단 이후에 들어가야 됩니다. 체계 없이 들어가시면 열의 9 중에 9이 되시게 될 겁니다. 트레이더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트레이딩을 하면서 네. 트레이더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후회되는 실수는 어떤 거예요? 정말 너무 많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수익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 스스로에게도 자만하게 되고 남들이 들었을 때도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더님은 지금 트레이딩을 하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트레이더님이 아직까지도 지키는 원칙이라는 게 있으실까요? 지금도 항상 하는 원칙은 있어요. 어떤 거죠? 시장을 보고 차트를 본다. 색안경을 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내가 과연 시장에서 판단이 잘못돼서 틀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이 원칙이 있어야만 실패에 대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번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이 매매를 하다 보면 주변에도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육감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잘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거든요. 그것만 방지해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사실 복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복귀는 보통 손실이 났을 때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트레이더님은 이제 수익이 났을 때도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이 알려주셨잖아요. 이제 혹시 그럼 수익이 났을 때 네네. 복귀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또 앞에 계신 이제 인터뷰어 분도 매매를 하시는 분이고 저한테 알려주셨죠. 수익이 나도 복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손실에 대한 복귀도 중요하지만 수익에 대한 복귀를 왜 하냐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30% 본 거 잘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추세를 일찍 판단했고 일찍 끝났다고 판단해서 50% 먹을 걸 30% 먹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수익에 대한 복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손실에 대한 복귀는 내가 손절을 잘하기 위한 복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귀는 안전벨트인 거네요. 안전벨트가 맞습니다. 트레이더님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네. 점검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네. 그 혹시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방식이 따로 존재하나요?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손익비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게 굴어야 된다고 했지만 그 손익을 먼저 보지 않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었는지 먼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시나리오대로 됐는지 체크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익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선물 투자 말고 다른 네. 투자를 하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저는 안전자산과 이제 위험자산을 나눠서 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의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 아파트도 당연히 투자에 가깝고요. 땅도 세종시 근처에 사놨고요. 이런 안전자산이 있고, 또 위험자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선물, 그리고 ETF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물만 하면 시야가 많이 좁아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막 이 시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 이제 막 뛰어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막 뛰어드는 사람한테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선물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 오지 마세요. 되게 오지 마. 현실적이네요. 네, 오지 마시고 너무 돈 벌려고만 하는 거면 시작하지 마시고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정해진 다음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 투자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 투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시고 그게 아니시면 발 들이지 마세요. 들이는 순간 아무나 빠져나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잘 배우시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남들보다 경제적 여유를 더 빨리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도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한 필수 기준 3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 가지요? 갑자기 이렇게 세 가지나 물어보시면은 잠시만요. 제 생각에는 내 계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고민해야 돼요. 출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이따가 제가 출금한 내역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그럼 좋죠. 그렇죠. 네. 이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계좌를 지키는 규칙을 세우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현물과 선물의 계좌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보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잘 나눠 놓으시고 나중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되게 자극적인 유튜브들 보면 복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큰 투자금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런 곳은 열의 9은 다 좀 사기성이 강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너무 큰 레버리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무리해서 하는 레버리지는 평정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만 레버리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복귀라는 단어 한 300번 말한 것 같은데 꾸준히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복귀 없는 매매, 복귀 없는 투자는 절대 성공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이네요. 트레이더님이 생각했을 때 선물로 경제적 자유를 가지는 게 가능할까요? 진짜 이 양반이 아니 경제적 자유를 아직 이루지 않았다니까요. 경제적 여유라고 할까요? 여유? 경제적 여유? 가능은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귀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평정심도 잃지 말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실수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잡은 타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아야만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보다 장기적인 규율, 그러니까 내 장기적인 법칙, 계속해서 강조한 시스템, 이게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손실에 네. 허우적대던 나한테 한마디 하자면? 왜 시작했니? 왜 시작했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일단 급하게 가지 마라. 왜 이렇게 급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빨리 벌려는 마음 때문에 더 늦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 내가 빨리빨리 하려고 빨리빨리 매매해서 돈 벌려고 했던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삥삥 돌아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을 하면서 지금 돈 말고 다른 얻은 거 가장 큰 배움은 뭐가 있었을까요?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게 있는데요. 이 감정이라는 거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선물 투자를 하면서 제일 초반에는 사람이 되게 굉장히 화도 많고 급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좀 더 많이 차분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차분해지고 감정 기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표요? 트레이더님보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장난이고요.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고 크게 벌려는 욕심보다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게 있는데요. 오래오래 보자고 했어요. 살아남아야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초보신데 네. 이 초보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있으신가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집에 가면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좀 더 질문 없으세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드리고 싶은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많은 유튜브들 안에서 너무 자극적인 도파민을 추구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썸네일이며 관심을 끌어서 구독자가 늘고 좀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배워야 되는 건 참을성과 인내와 꾸준함과 천천히 하고 이런 건데 정작 유튜브에서는 도파민만을 추구하니 이게 양극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도파민을 분출하고 반대로 그걸 배운 투자자들은 당연히 성공할 수 없는 좀 그런 진리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천천히 하십시오. 이 서두르는 사람보다 오래 남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오래오래 뵙고 싶습니다. 트레이더님 아까 그 출금한 거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보일 수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증거가 중요하니까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트래블이 안 돼서 안 쓰는 거래소인데 쑥스럽네요. 마이너스 12% 중입니다. 잘 안 쓰는 거래서 돈이 없죠. 네. 위주로 누르고요. 기록에서 일단 넣은 거부터 보여드려야겠죠. 돈 이렇게 넣었어요. 보시면 돈을 많이 넣었네요. 네, 크지 않습니다. 1000불씩 뭐 이렇게 1000불, 1000불, 3000불,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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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불, 3000불 이런 식으로 입금을 좀 했었고요. 입금할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을 넣으시진 않으시네요. 입금할 때는 그쵸. 가난하니까요. 자신 있으셔서 그런 게 이제 출금이죠. 네, 출금입니다. 출금을 훨씬 많이 했을 어우. 거예요. 네. 출금 끝도 없이 내려가네요. 네. 이제 안 써서 보시면 뭐 트론 4만, 10, 100, 1000만, 11,000불, 7,000불, 17,000불, 7,000불, 2만불, 4,000불, 2만불, 뭐 큰 것만 말하죠. 3만불, 5만불, 6만불, 1000불 정도 넣어서 지금 계속 한 10배에서 네, 20배, 8만 불. 30배 이렇게 되면은 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금을 계속 관리를 한 거죠. 8만 불. 네, 이렇게 조금씩도 뺍니다. 조금씩도 빼요. 이게 다 이제 그냥 제가 모아놓는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는 이제 13만 개, 5,000불, 8,000불, 7,800불 최근에 9월 달에 뺐네요. 요거는 좀 잘 안 쓰는 계좌라서 제가 오픈을 한 거고, 쓰고 있는 계좌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 참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 안에서 계좌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기대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그래도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생각하고 뭐 아마 방금 출금한 건 거의 한 40만 불, 50만 불 정도는 될 거예요. 그쵸.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그- 거래소만 쓴 게 아니라서. 시간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다 공개했으니까 한번 다 더해서 얼마인지 한번 올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